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에 몰입을 하기보다는요, 금, 그리고 비트코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의 지영은입니다. 마이크 이거 쓰니까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에 살짝 훈풍이 돌고 있죠. 인플레가 둔화가 된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 이슈는 존재하고요. 금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꺾였어요. 1,400원대 육박하던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미국이 킹달러, 강달러를 유지하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바로 환율 시장인데요. 이 달러, 환율에 묶여있던 돈들이 뭐 아시아 주식시장이 좀 풀려나면서 이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엄청난 상승 장세가 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레버리지, 부채를 동원해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같이 동반된 시장은 아니에요. 금리도 여전히 높을 거고, 지금 이 킹달러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조금 풀어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지.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성장 동력은 옛날만큼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대할 때도 틈틈이 익절, 틈절 하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주식 시장에 몰입을 하기보다는요, 금, 그리고 비트코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산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뭐, 금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치는데, 비트코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금은 금리 인상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에요. 금의 가장 큰 단점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금이 좀 약세지만 금리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인하기에서는 금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호받아 왔는데요. 거의 인류 역사상 구리 이후에 제일 오랫동안 귀금속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금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 본위제라고 해서 금을 바탕으로 한 화폐가 유통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에게 있어서 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던 달러가 위태로 오면 이 돈들은 또 어디로 갈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돈은 항상 유통되면서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로는 항상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가 좀 위태로우니까 금으로 가야겠다 하고 달러 대체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 약세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엄청나게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1967년도 이후로 최대로 많이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채를 사기에는 미국이 이 많은 국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금을 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금은 좀 그 자체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반짝반짝,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코인이 반토막 날 때 어느 정도 금은 하방 지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내가 안 팔고 귀에 달고 목에 걸고 골드바로 숨겨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점이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달러 약세를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돌아오는 채권 만기에 대해서 갚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플러스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1%가 더 하락을 해서 0.5%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경기 침체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달러의 약세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디지털 화폐 전환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달러가 이만한 패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국제 거래를 할 때 화폐를 교환하는데 대부분이 달러 중심,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달러 위주로 진행되었던 스위프트와 달리 CDBC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경우 각 화폐 1대1 교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CDBC 도입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했었어요. 거의 G7 국가들이 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본인만 안 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급하게 네,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MS 등 각 빅테크 기업에서 디지털 달러 도입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에서 받았던 엄청난 양의 수수료, 결제 비용을 뭐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수요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달러 지위는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디지털 화폐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는 하나 해야 되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하니까 그 대체제로 볼 수가 있는 금의 투심이 금에 지금 수요가 몰려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ETF가 제일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 매도가 장시간에 맞춰서 가능하고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ETF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플러스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 ETF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연금저축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분배가 핵심이거든요. 오랜 기간, 기간 동안 들고 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에 몰빵하게 되다 보면은 수익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산 분배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10%에서 15%는 금에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연금저축 상품 운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재작년부터 저희 어머님의 그 연금저축 펀드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시장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 매입을 하세요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금을 조금 사주세요. 그동안 많이 내렸었죠? 하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건 다 마이너스인데 금만 플러스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거의 달러와 대척점에 있는 자산이죠. 위험 자산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흔들리자마자 기다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 달러 선물과 연동되어 있는 자금이 자동으로 이제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쎄하게 들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자산이지만 역으로 달러가 흔들릴 때는 바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자산의 이동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좀 옮겨가는구나 라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플러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참여자들이 같이 뛰어드는 시장이잖아요. 코스피보다 훨씬 더 큰 시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인류 이동성이 좀 발행되지 않은 좀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주식보다는 상승 동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8천만 원, 1억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도 인류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뛰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자금 유입은 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세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문대리가 올렸던 CES 전시회 영상 보셨나요? 거기서 보셨다시피 딱 업종을 정해 놨더구만요. 산업군에서 메타버스 초연결 사회를 중점으로 두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이 돈이 될 거다. 디지털 사회로 다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지금 뽐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상이 커짐에 따라서요, 세상 안에서도 가상화폐가 도입이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거나, 이더리움으로 결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호재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코인들이 있어요. 위메이드의 경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위믹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보라라는 코인을 갖고 있고요. 플랫폼,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가상화폐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상화폐로의 관심도 같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1000% 터질 수도 있지만 0%가 될 수 있는 것도 코인이에요.
달러 대체 수단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달러가 갖고 있는 비중만큼 그의 반만큼을 뭐 금, 반을 비트코인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지 뭐 다 몰빵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잃어도 되는 금액은 없어. 하지만 조금 그래 잃어도 눈물은 나지만 내 삶에 타격이 안 되는 금액 5%에서 10% 내외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유통량이 정해져 있고 또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라서 좀 같이 결제 시스템에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이 코인 시장에서 안정성을 챙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사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산 운용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이 여기로 몰릴 거를 아니까 미리 손수를 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펀드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사간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 코인도 올라가겠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어서도 뭔가 반등을 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ETF를 사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은 24시간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밤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항상 밤에 우리 잘 때 터지더라고. 억울해 죽겠어. 그냥 업비트, 빗썸 가입을 하셔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자금들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분산 투자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달러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놔야 내 자산이 어느 하나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다른 게 방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